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이 팽창하였고 한국 경제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어떻게 서로 관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고등교육의 출발점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었습니다. 성균관은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고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로 유학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성균관의 학비와 기숙사비는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성균관의 학생들, 즉 유생들은 과거 시험, 즉 대과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성균관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재편되었다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직후인 1911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1930년에 다시 일부 교육 기능이 살아나고 해방 이후에는 현재의 성균관 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고등교육은 경성제국대학과 여러 전문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학교의 전신은 구한말에 설립된 관립 전문학교들입니다. 1899년 설립된 의학교, 1895년 설립된 법관양성소, 1899년 설립된 상공학교 등이 이후 명맥을 잇다가 1915년 공표된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1916년부터 전문학교로 개편됩니다. 한편 1924년에는 일본의 6번째 제국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예과가 먼저 설치되었고 1926년에는 학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기 동안 한국의 유일한 대학으로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립서울대학교로 재편됩니다. 식민지기의 고등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3년까지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1개였고 전문학교는 20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조선인 학생은 전문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57%인 4,054명,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예과는 29%인 200명, 학부는 43%인 335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남학생이었으나 이화여자 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숙명여자 전문학교 등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한국의 대학 교육은 새롭게 개편됩니다. 1946년에는 경성제국대학과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의 9개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경성 치과 전문학교는 사립학교였고 나머지 8개 전문학교는 공립학교였습니다. 이외의 전문학교들은 4년제 대학교인 일반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이 현재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또한 식민지기의 중앙보육학교는 현재의 중앙대학교, 동아공과학원은 현재의 한양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한편 토지개혁을 앞두고 토지를 잃을까 걱정한 대지주들이 직접 설립하거나 토지를 기부하여 여러 사립대학들이 추가로 설립되었습니다. 1945년 당시 19개 대학에 7,819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는데 건국 시점인 1948년이 되면서 31개 대학 2만 4천여 명의 학생으로 규모가 늘어납니다. 한편 일반 대학의 전문부로 이어지던 전문교육은 1950년 2년 내지 4년제 초급대학이 신설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급대학은 현재의 전문대학으로 이어집니다. 교육법 제정 후 1951년 6334 학제가 정비되면서 고등교육체제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고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진학하게 됩니다. 크게 대학, 사범대학, 초급대학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대학은 4년제이고 이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6년제 과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도 있었는데 2년제 또는 4년제였습니다. 사범대학은 나중에 일반 대학으로 편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급대학은 2년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기술, 실무 등 전문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중등교육에 대해 설명드릴 때 언급한 것처럼 당시 초등교원의 양성은 사범학교에서 담당하였는데 사범학교는 이때까지만 해도 중등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범학교는 1962년부터 2년제 고등교육기관인 국립교육대학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4년제 교육대학으로 순차적으로 개편됩니다. 1950년대에도 한국의 대학교육은 팽창합니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종전 이후까지 전국에 주요 국립대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사립대학도 다수 설립되었는데 1952년부터 1954년 사이에 16개의 사립대학이 새로 설립되거나 승격, 인가되었습니다. 대학교육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1955년에는 대학 설비 기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대학 정비 정책이 실시됩니다. 대학생 정원을 정하고 영세 대학을 구조 조정하여 4년제 대학은 71개교 679개 학과 9만 1,920명의 정원에서 50개교 532개 학과 6만 6,410명의 정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실업계인 초급대학은 늘어났고 사범학교도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대학교육 제도의 정비는 지속됩니다. 주된 내용은 대학교육의 팽창을 주도한 사립대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이 커서 되도록 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생 정원령과 학위 등록제가 시행되었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은 청강생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를 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하여 입학 정원을 시험 성적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1969년부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970년대에 정부는 실험대학, 대학 특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일반 4년제 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1972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1979년부터는 기존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가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학 입시 경쟁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대학 교육 정책은 대학 교육을 확대하고 입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 시도는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과외 등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과외와 학원 교습을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고등교육 제도 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대학별 자체 선발 시험, 즉 본고사가 금지됩니다. 대신 고등학교 성적인 내신이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되는 비율을 늘립니다. 별도의 시험 준비 없이 학교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비고사도 궁극적으로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1982년부터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이름이 바뀌어 이어집니다. 예비고사는 원래 본고사 이전에 대학 총 정원의 1.3배를 선발하는 제도이기도 했는데 더 이상 본고사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이름에서 예비라는 명칭도 빠지고 총 정원의 1.3배를 먼저 걸러내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또한 졸업정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졸업정원의 130%를 선발하여 교육과정에서 일부를 탈락시키고 정원만큼만 졸업을 시키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컸고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30% 증가하면서 교육 여건이 약화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정원제는 1985년부터 유명무실해집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강좌가 개설되는 형태를 전일제로 통합하는 전일수업제도 실시합니다. 야간 과정은 이제 신입생 선발 시부터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대학 입학 정원도 확대합니다. 방송통신대학 교육도 강화하고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도 이루어집니다. 1995년에는 새롭게 531 교육개혁이 실시됩니다. 우선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발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점은행제가 도입되고 원격 교육
지원 체제가 구축되고 편입학 기회도 확대됩니다. 대학 교육에서는 다양화와 특성화, 국제화가 강조됩니다. 대학 설립, 정원, 학사가 자율화되고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이어 전문대학원도 설치됩니다. 특히 대학 설립을 자율화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제시됩니다.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다양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이후 사립대학 설립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상급 학교 신입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초, 중, 고에서는 인적, 학적, 출결, 자격증 및 인증 취득,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이용한 다변화된 입시제도가 1997년부터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 및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1981년부터 학력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입시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였습니다. 암기 위주로 줄 세우기식 평가를 한다고 비판받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새롭게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각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다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에 대한 비판 속에 대학별 본고사는 3년 만에 폐지됩니다. 1997학년도부터는 531 교육개혁에 따른 입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선발은 크게 수시선발과 정시선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수시선발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생활기록부 중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실시해 선발하는 논술전형, 어학, 과학 등 특기자를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선발은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더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대학 자체의 독자적 기준으로 정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원 내 특별 전형 제도, 취업자를 선발하는 전형, 정원 외로 전문계고 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 농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 장애인 대상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전형,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특수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학생을 선발하는 기회균형 전형 등도 있습니다. 대학에는 신입학 이외에도 중도에 전입하는 편입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후 3학년으로 편입하는 일반 편입과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 후 편입하는 학사 편입으로 나누어집니다. 편입학 제도는 대학 정원 중 중도에 그만두거나 신입생으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자체 영어 시험 등으로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등교육의 형성 과정을 조선시대 성균관부터 최근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대적인 고등교육 체계는 식민지기에 만들어지지만
당시의 대학과 전문학교는 매우 제한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 후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부터 4년제까지의 전문대학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고등교육 제도가 정비됩니다. 전문대학은 처음에는 초급대학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고등교육 정책은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와 감독, 대학 입시제도 개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은 졸업 정원제를 도입했지만 수년 만에 유명무실화됩니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내세웠고 이후 사립대학 설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학 입시제도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대학별로 선발하다가 1969년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2년부터는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시험 이름을 대학 입학 학력고사로 바꿉니다. 1994년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도입되면서 잠시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했다가 다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수능 성적, 고등학교 학생 생활 기록부, 대학별 논술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입시 제도가 실시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고등교육의 확산 과정을 통계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